네,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25일 글로벌 증시 유럽은 상승으로 미국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경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를 오름세로 이끌었는데요. 뉴욕에서는 힘을 받질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Q3가 발표된 지 1, 2주가 지나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불을 붙이는 발언이 나왔죠. 미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Q3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등락을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스페인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27일과 28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스페인에게 글로벌 시장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해외 주요 이슈 호재와 악재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세계 경기 회복 둔화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7월 미 주요 대도시 집값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을 웃돌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이 나아가는 방향을 긍정적이라 진단하며 유로존 위기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3차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효과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위험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재정 위기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거짓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6%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바클레이즈가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 소비 심리 지표, 그리고 최근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관련 지표까지 좋게 나왔다고요? 네, 특히 오늘 발표된 지표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갖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요. 70.3으로 최근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의미하는 90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전월 수치 61.3과 시장의 전망치 63.1도 크게 웃돌며 뜻밖의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 실러 지수도 좋았는데요. 지난 7월 미국 대도시 20곳의 주택값이 지난해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2010년 8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 우려가 여전한 제조업 지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9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시장의 전망치 마이너스 5를 크게 웃도는 플러스 4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달라스 연방은행에 이어서 오름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죠. 이같이 경기 지표는 참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시장에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아까도 악재로 짚어드렸습니다만 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의 부양책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신뢰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플로서 총재는 가계들이 저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봤자 소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비 심리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이번 반등은 절대 수준이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진단했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주가와 집값이 상승해 소비 심리가 호전될 수 있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소비 심리가 호전된다고 경기 상승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